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유신쇼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뉴스까기 데일리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주요 시사 하지수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매워서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맛있네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아유, 오늘 음악 또 준비 안 됐네 정말. 응? 유신쇼 뉴스까기 데일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뉴스까기 데일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토요일 뉴스까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은 뉴스까기 데일리,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드리고, 매주 토요일은 뉴스까기 위클리로 한 주간의 소식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짱걸 휴케바이님 팝콘 2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유신의 주둥아리를 바라보면서 뭔 말이 나오나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2부에 또 시청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160분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일요일은 160분 모르죠. 또 뭐 방송하는 중에 또 후원이 그냥 허벌나게 터지면 코너 시간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네, 80분을 지켜서 1부 40분, 2부 40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뉴스까기 데일리 뉴스 브리핑, 뉴스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 사실상 뭐 시청자 의견입니다만은 유신을 잡아먹으려는 온갖 좀비 집단의 어택이 준비가 돼 있죠. 자, 1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먼저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 유영기 기자와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의 주요 이슈를 좀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사를 오늘부터는 화끈하게 개편을 해서 빅5, 뭐 자잘한 뉴스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될 뉴스, 핫 키워드 빅5 뉴스를 중심으로 주둥이를 나불나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방송의 전문 기자 유영기 기자와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인터넷 방송 헤릿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민단체, 인터넷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인 클린 UCC가 모 BJ가 폭로한 여자친구 성상납 폭로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클린 UCC에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우편 접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Long time, long ago. 왜냐면 이제 우편으로 받으면 민원실에서 그걸 뜯어봐요.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랬어? 미자 결혼한대? 그러면서 이제 이 봉투를 연 다음에 탈탈 털어서 뭔가 이제 없나, 속에 뭐가 연구 속을 이제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읽어보고, 침을 발라서 넘겨보고, DVD가 있으면 또 DVD가 뭔가 또 이제 첨부에다가 적고, 이 절차를 밟아서 또 소관부서에 가서 또 분류를 해서 연병 그냥 아주 막 호랑이 담배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인터넷 대검찰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관부서에 받아가지고 바로 쏴! 팍! 히드라가 독침을 날리듯이, 아니면은 이제 바로 쏘듯이 바로 소관부서에다가 이거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하면서 소관부서에 바로 그냥 무지도 따지지 않고 또 넘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 우편이 가는 하루가 이제 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배려에서 비롯돼 가지고 대검찰청의 범죄 신고로 직방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증거자료 아주 꼼꼼하게 아낌을. 근데 중요한 게 말이죠. 검찰청에서
범죄 신고를 하는데 세상에 첨부 파일을 90MB랍니다. 90MB? 90MB! 90MB! 아니 MB 시절에 바꿨나? 아니 세상에 증거자료가 이빨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무슨 검찰청 첨부 파일이 90MB야. 90메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1기가도 부족한데 지금. 그래서 링크를 많이 땄고요. 필요하면 이제 DVD로 퀵으로 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퀵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만 열면 PPL이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릭 UCC에서 정말 한 주간 모아놓은 엑기스를 다 따서 BJ 여자친구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조사를 합니다. 뭐 일부 뭐 인방갤러는 뭐 검찰이 조사하겠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뭐 스캔들도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터져요. 무슨 타워팰리스에서 1억 원이 발견된다는 둥 무슨 장기하가 아이유하고 뭐 2년 동안 집에서 원빈하고 이나영하고 집에서 열애한다는 디스패치 보도 후에 바로 결혼했죠. 네, 보리밭에서 보리밭 맛있었겠네. 방구 뽕뽕 나오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했고요. 사실 요게 상당히 이슈이기 때문에 주요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캠방에 별풍선을 쏘기 위해서 정말 신뢰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작은 회사의 경리가 4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이제 별풍선을 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비하 사건이 또 비일비재로 터졌는데 일주일 정지 주기로 장애인 인권센터와 약속해줘 라고 핑크랩 법칙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개수작이다 나는 선수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말같이도 형식적이 아닌 사과 방송하고 이틀 동안 2-3일 동안 놀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그런 전설의 쉴드. 정말 저도 대륙의 BJ이고 싶네요. 무슨 짓을 해도 쉴드를 쳐주니까 정말 파워 울트라 레전드급 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총대는 대검찰청으로 넘어갔고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뭐 검찰 경찰에 신고를 뭐 두루두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갈 가능성이 한 56.7434%는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일단은 그렇게 되고 성상납 관련된 추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지난 10월 5일 월요일 아침에 이제 붐붐붐 까레비켓 뭔가 그동안에 정말 불만 요런 것들이 이제 후지산 폭발하듯이 폭발해가지고 모 BJ가 여자친구 성상납 그 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 거론됐던 그 상대 BJ가 이건 뭐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정말 어이없게 대응을 했었죠. 제가 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 대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다. 친구들끼리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대륙에서 다 폭로해버리면 오래 못 간다. 이런 수수께끼 메이즈러너나 그 미드 셜록 홈즈에나 나올 아니면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 탐정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는지 궁금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 버뮤다 삼각지대 이후로 가장 궁금하고 자기가 아니라면 그 성상납 폭로가 아니라면 분노를 했어야죠.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지. 고소할 거야. 너 고소. 강용석의 법칙이죠.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자기가 그런 일이 없고 자기는 깨끗하고 그러면은 말이죠. 바로 너 고소로 가야 되는데 그 폭로자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계속 시청자들이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한다고 들었다. 이걸 퍼뜨리고 있는 인방갤러를 고소하겠다. 뭐 강력하게 소송을 하겠다라는 엉뚱하게 뺨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야, 너 일진이지? 너 일진? 아니, 초등학교야. 너 일진이지? 그러다가 초등학교 그 아이의 아빠가 검사 아버지라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구속 수사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폭로한, 만약 그게 허위사실이라면 폭로한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고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 도대체 이 하는 엄청나게 쓰고 있는 분이십니다. GD넷이라고, 이게 IT 전문 쪽인 것 같은데 기사를 그냥 매일매일 야무지게 쓰세요. 아주 뭐 정준하의 법칙이죠. 야무지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또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요즘 뭐 GD넷과 디지털 데일리 두 곳에서 아주 야무지게 쓰고 있어요. 근데 뭐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는 무슨 뭐 춤추는 곰돌이 뭐 잘하고 있다 이런 뭐 좋은 기사만 쓰고 있고, 뭐 미디어 오늘은 늘 그래 왔으니까요. 뭐 조중동이나 뭐 이런 데는만 깔 줄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방심이가 드디어 그분들의 활약에 의해서 방심이가 드디어 나선다. 우리가 이제 메칸더 V나 마징가 Z나 뭐 태권 V나 이럴 때 보면은 막 당해요. 어머니 나 때리지 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제 괴수들이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뛰어가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이제 뭐가 이게 딱 벌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방심이가 장애인 비하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는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이대다가 이제 이거 퐁퐁퐁 터지니까 이제 나왔어요. 방심이 대륙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율규제에 맡겼는데 거의 뭐 10년 가까이 자율규제라고 맡겼는데 이제 드디어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방심이가 이제 방구를 크게 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프리카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선다. 선정성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장애인 비하 발언과 성상남 논란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한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10월 12일 방심위는 조만간 실시간 방송 사업자들과 함께 건전한 방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설 계획이다. 장난해? 뭐? 실시간 방송 사업자들이랑 얘기를 하겠다고? 클린 UCC를 빼고 장난해? 차 한잔 마시려고? 얼굴 보고 얼굴 마주보며 밥 먹고 지금 장난해? MT 왔어? 예전에도 내가 두 번이나 민원 넣어가지고 그 서명서 해가지고 했더니 지들끼리만 간담회 하더니 안 되겠네?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강제성은 없더라도 이게 왜 강제성이 없어? 정부가 사업자들과 방송에서 발생되는 불법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통 방안을 마련했다. 이거 대통령 시행령만 고쳐도 돼요.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만 고쳐도 된다고. 뭘 법적으로 어렵기는 개뿔이 어려워. 방심위가 하여튼 그렇고요. 방심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대륙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A서비스는 최근에만 장애인 비하 발언, 방송의 선정성 문제로 여러 차례 방심위로부터 시정 공고를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BJ의 성상납 폭로 방송까지 이슈가 됐지만 회사 측이 진상조사에 발빠르게 나서지 않으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그리고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 업계 자율 규제만으로 건전한 방송 환경이 조성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자꾸 트름이나.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는 방심위로서는 현재 강제성이 없는 시정 공고밖에 할 수 없어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 사업자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강제성을 두지 않는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게 정신 못 차렸어. 시민단체 배제하고 지금 어디 배제에 대해서 족구를 하고 있어. 이것들이 어디 성적표를 숨기고 지금 사업자들하고 지금 침묵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방심위에서?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지금 보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무슨 침묵 라인이구만.
이를 통해 방심위는 A 서비스와 같이 방심위 시정 권고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읽힌 방송 진행자를 일시 차단시켰다. 다시 풀어주는 등의 문제가 일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A 서비스처럼 심의규정 법규상 선정성이나 도박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방송 진행자를 정지시켜놓고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사실 문제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포털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노력하고 있는 반면 A 서비스는 아직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방송 진행자 등급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건전하게 이용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제성은 없더라도 조만간 실시간 방송 사업자들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불법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침묵을 한다고? 아니 시행령 고치면 돼요. 시행령 고치면 되는데 무슨 누구랑 장난쳐? 뭐? 사업자들이랑 모여가지고 무슨 차 한 잔에 이거 장난하나 지금 안 되겠네 이거. 네, 얘 부를 수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지. 자, 이거 또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조카가 좋아하는 애들인데 누가 있나요? 버드? 예, 버드가 세대. 안녕? 이게 대답을 하는 안녕? 안녕? 이런 세대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인이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인이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오지구요 지리구요. 양세형씨 전화해. 왜 따라하고. 이런 평생 빌어쳐먹다가 벽에 똥치고 똥똥을 죽을 수정과의 작가던 개동 18번지 시베리아에서 귤가라 연병 땜병 아주 그냥 두는 거예요. 산세비리아 청어부추전 간장에 찍어 처먹어. 이런 도날드 닥쳐 같은 이런 닥쳐 미키마우스란 연병 땜병 중국산 계산 계산도 안 돼. 환불도 안 돼. 에이스도 안 되는 이 잘했어. 예, 저 뭐 세모이 하나 먹어야 돼. 모이가 없니? 모이가 없는데? 먹어. 그래, 퇴근해. 자, 아무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A 서비스의 콘텐츠 인터넷 방송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시민단체 배제하고 5년 넘게 클린유시 앞장서가지고 다 했는데 시민단체나 시청자들의 입장은 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딴따라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또 나서야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지금 무슨 티타임 갖겠다는 얘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 벌써 18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아이고야 히릿. 네, 보리밤님께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바로 열심히 할 때는 힘이 아주 그냥 부쩍부쩍, 아주 그냥 힘이 엉덩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자, 하여튼 BJ 여자친구 성매매 폭로 사건 일단 방심위에서 나선다고 하는데 클린 UCC도 그쪽에 연락을 하고 또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청자 대표나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해왔던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야지 자기 업자들끼리 방심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려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시업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우리끼리 티타임. 장난 한두 번 속아! 어디서 지금 퐁당퐁당 하고 있어 지금. 누나 몰래 돌을 던지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유리나 누나예요. 혼나요. 예. 어디서 지금 돌 던지고 있어. 자,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 유능한 PD죠. 저희 뉴스까기 데일리의 대표 PD입니다. 김상중 PD가 후속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중 PD.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 BJ 여자친구 성상납 의혹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국민일보와 뉴스커뮤니티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방심이, 그렇게 엉덩이가 무겁던 방심이가 인터넷 사업자와 직접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더 핵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폭로했던 BJ는 사건을 폭로하고 이튿날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글을 남깁니다. 그때 당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폭로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사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성상납과 관련된 본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그 폭로와 관계돼 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여자친구나 자신이 소개해줬던 배비를 받기 위해 본인의 방송이 문제가 있을 때 특혜를 받기 위해 소개시켰던 여성들에게 대한 미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인방겔고와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폭로 BJ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설득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증거자료가 설득력이 없고 위험하지 않다면 그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명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벌써 공지를 올리고 강력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을 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왜 폭로자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느냐는 시청자의 빗발치는 질문에도 당사자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떳떳하다는 그런 반증일까요? 아니면 숨길 게 있다는 것일까요? 클린UCC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신고와 아고라 청원에 청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파헤쳐야 될 것은 그 폭로자가 사과하지 않고 있는, 끝까지 사과하기 싫어하는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인 것입니다.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속드립니다. 그 제보 자료가 사실이 확인되면 제일 먼저 뉴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PD였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PD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커뮤니티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이 BJ 성상납 폭로와 관련된 사람들의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얼굴이 다 공개됐다며 뉴커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합동방송을 할 때 카메라가 멀리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얼굴이 공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유포된 자료를 보니까 자기 얼굴과 그런 것들이 모두 나갔다라고 지금 제보를 한 상태입니다. 내일 취재를 해서 그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서비스 사이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팝이었겠죠. 그 BJ들이 합동으로 방송을 하면서 여성 게스트에게 얼굴이 안 나온다고 속이고 얼굴을 내보낸 부분도 정황도 확보가 됐고 그 취재를 하고 취재를 한 내용을 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상납 사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인터넷 방송 히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인터넷 방송 히릿! 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음주운전 사건. 네, 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리니지 BJ 얼마 전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자격을 박탈했던 그리고 일주일 정지 먹었던 BJ가 최근에 또다시 박탈당하고 나서 속상하다며 술을 먹고 음주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음주운전하는 장면까지 나갔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서비스.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요. 네, 여기서 저희 해설위원인 노통께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오랜만입니다. 저도 인터넷 방송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속상하다고 술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술 먹고 2시간도 안 됐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리기사도 안 부르고 방송을 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막가자는 얘기지요. 운영자분들께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이거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서비스 회사도 이거 조치 안 하면 방심위에 맞습니다. 맞고요. 방심위도 일 안 하고 자꾸 편기만 대면은 맞습니다. 맞고요. 시행령이라도 정부 측에 요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만 받아가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자, 이러다가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 인기 리니지 BJ의 음주 방송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유명 또 모 사이트의 베스트 BJ로 활동하고 있는 한 남성 BJ가 야외 방송을 하면서 이번엔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코에서 오늘 탑 기사로 떴는데요. 뉴코 탑 기사를 확인을 해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예쁜 여자들은 간을 봐도 돼. 못생긴 애들 간 보면 확 그냥 뒤질래 그러는데 이쁜 여자가 간을 보는 거는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다. 이쁘면 다 용서되는 거야. 옛날 말로 이쁜 여자가 공부 잘하면 얼굴도 이쁜 것이 공부도 잘해요. 못생긴 삐리리가 욕입니다. 삐리리는 참고로. 공부 잘하면 아이고 이런 독한 삐리를 보았나.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거든요. 라는 발언을 많은 사람들이 19세도 안 걸고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도 여성이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여성입니다. 누나, 여동생 평소에는 싸우더라도 여성이에요. 그쵸? 자기 아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딸, 며느리 많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와 비공개적으로 친한 사람들께 얘기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수백 명보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내게 뭐 같은 거지?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저 기독교가 아니라서 내게 뭐 같은 거죠?
내게 내게 강 같은 영자, 내게 하늘 같은 영자, 내게 쉴드 쳐주는 영자, 넘치네 영자랄라. 네, 아주 뭐 할렐루야가 아니라 영자렐라. 네, 정말 아주. 네, 이제 뭐 장애인 비하에도 처벌하네. 여성 비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여성가족부 무서워하잖아. 서비스에서 여성가족부 일어나면은, 여성가족부가 무서운 이유가 여성가족부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발언을 알게 되면 큰일 나겠죠. 네. 자, 아무튼 이 모 서비스의 베스트 BJ 여성 비하 발언, 요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방송 사건은 요걸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저번에 뭐 이 장애인 비하와 성기사진 노출, 이거 아카데미 자격 논란, 이건 좀 했군요. 네. 자, 인터넷 방송은 요쯤 하고요. 자, 시사 쪽 얘기하고,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얘네들이. 전화하는 거 보려고. 할 건 해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시사 쪽은 벌써 31분이 지났어요. 1부 40분인데, 투데이 키워드 빅5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상했던 빅5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추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맞추면 그냥, 듣는 거고. 자, 오늘의 투데이 빅5, 키워드 첫 번째는, hit it! 한국사 국정화. 맞추셨어요? 네. 자, 교육부는 10월 12일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 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제 황 장관이 했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문 부총리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은 황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의회를 새누리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상징성만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왜 이 한국사를 국정화하려고 했느냐? 실패했죠. 이명박 때인가요? 교학사 교과서로 뉴라이트 교과서를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점점점 채택률을, 왜냐면 교육부나 정부에서 밀어주면 한국사 교과서가 점점 많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가 2곳 한다고 했다가 하나가 포기하고 한 곳만 계속 밀어붙였다. 뭐 교장에 문제가 있다 막 그러면서 시끄러웠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학사 교과서, 그게 이제 뉴라이트가 뭐 한국사라고 해가지고 한 거를 그대로 거의 뭐 그것보다는 이제 덜 한다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해드릴게요. 워낙 젊은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다 보니까, 자, 교학사 그때 당시에 그 책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자, 그 내용이 뭐였냐? 헤릿! 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살짝 보면은 친일 유신 체제의 미화 부분, 요게 이제 문제가 뉴라이트 교과서의 문제점이 되는 건데, 자, 청과 일본이 서양의 열강과 조약을 체결했지만 조선 왕조가 곧바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에 벗어나 근대적 조약 체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무시하는 거죠. 조선 왕조는 뭐 외교가 뭐 중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외교라나 그런 것들이 좀 외교적으로 좀 미개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식민지 시기에 인구가 급증하였다. 아니, 노역으로 끌려가고 무슨 뭐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군대에 끌려가고 마루타로 끌려가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학대받아가지고 굶어 죽고 막 때려 맞아 죽고 그랬는데, 식민지 시기에 인구가 급증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수탈이 엄청나게 허벌나게 많은데 거기서 지금 애 낳게 생겼어? 여보, 우리 일제시대 수탈도 심한데 우리 애나 낳아볼까요? 애 낳아봐야 먹일 게 없어. 애 낳아봐야 다 쌀, 뭐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 쌀 생산하면 다 군수물자로 다 빼갔는데 무슨 애를 짝짓기를 해가지고 지금 맨날 노역 끌려가고 맨날 처맞고 막 지금 뉴라이트 거기 대한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자, 중략했고 총독부는 보건위생 업무를 경찰 소관으로 하여 식수와 음식 등 오염원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일본 쪽파리바리 애들이 우리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경찰을 소관을 해가지고 식수나 음식을 다 관리해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자식을 그냥 엄청나게 순풍순풍 났다는 얘기죠. 자,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식민지 한국 사회가 제국주의가 주도함으로써 선진국에서의 근대화보다 훨씬 왜곡되고 억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한국 현대 문명의 제도적 기초가 그 과정에 닦였음을 강조하는 또 다른 시각이었다. 노예처럼 끌려가서 머리채 잡고 쉐끼로 고춧가루 물 먹이고 전기고 뭐 피카츄 하고 때려잡고 끌려가가지고 군역 끌려가지고 총 아파서 총알바지 되고 가서 저기 위안부 정신대 가가지고 취직시켜준다고 속여먹고는 데려가가지고는 일본군에 그 참혹한 그 짓거리를 시켜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 근대화의 기초, 제도적 기초가 되었다? 연병. 자,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우리 그네 누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서프라이즈! 놀랍죠? 세상에 이승만 독재 정권 부정선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된 윤보소 정권을 만들어 놨는데 빠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친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승만 하와이로 쫓아버리고 민주화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쿠데타로 피로 얼룩지게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때려잡고 죽이고 해놓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화 정권을 망가뜨린 놈들을 찬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총살이지. 지금 그 관련된 게 박정희 죽고 나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쿠데타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주장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미화 부분, 친일 유신체제 미화 부분.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었다. 그쵸? 정기 고문시키고, 그리고 간첩단 사건 조작시켜가지고, 고문시켜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몸 못쓰게 만들고, 죽이고, 그런 게 미화돼가지고, 용공사건 조작하고, 그게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석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석기가 지금 통진당에서, 아로라는 있지도 없는 조직에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 쿠데타가 내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석기가 그러면 이 교과서에 의해서 새로운 재탄생이 된, 이석기 전 의원이 지금, 교도소에서 씩 웃겠는데? 그렇잖아.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면 이석기의 내란, 선동은, 그것도 21세기에 무슨 근대화 내란 혁명의 출발점인가? 박정희의 후계자야?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자, 다음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관해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서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는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관해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서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의 그게 민주주의였대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유신 그 독재 시절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 그의 권위주의 통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고문시키고 그게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역설적인 결과였다. 그는 측근의 부정부패에 엄격했으며 그렇죠. 측근의 부정부패에 엄격했으며 본인의 부패에는 아주 관용이 많았었죠. 그렇죠. 본인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고 탱크도 가가지고 막 조작해서 사람들 고문해서 죽이고 막 총살해서 죽이고 해놓고는 자기한테 안 바치고 본인이 헤쳐먹은 거는 측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바쳐야죠.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했다. 그쵸? 근면했는 아이고 그렇게 근면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거를 자기가 다 헤쳐먹어요. 김종필 보내가지고 국교정성화 시키면서 그 사람들 피해받고 핍박받은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거를 자기들 국교정성화한다고 그거 받아가지고는 다 꿀꺽 헤쳐먹어버려요. 보상도 안 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뉴라이트 교과서의 핵심이죠. 그거를 이제 교학사로 하려다가 5.16이 경제발전의 디딤돌을 놓았다. 정말 읽기도 정말 똥이나 닦아야지 이걸 어떠세요? 어땠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학사로 들이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거를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상반기에 밀어붙이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 세월호가 터졌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통과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메르스가 터지고 올해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잡고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이야. 그러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야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취소됩니다. 분명히 취소돼요. 저는 100% 취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왜 이걸 밀어붙이느냐? 보수 결집이에요. 지금 세월호다 메르스다 담배값 인상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집사라고 해가지고 빚내서 집 샀는데 지금 빚만 남았잖아요. 빚더미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언론사에서 무슨 부산 어떤 집이 분양가가 사지도 못해. 그거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가 폭등한다 이런 거는 고급 아파트나 이런 거야. 여러분들 우리 국민하고 서민하고 근데 계속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막 띄우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다 골마 터졌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IMF 시절처럼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쩌네 뻥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데 비정규직이 1,000만 가까이 돼요. 비정규직이 알바랑 이런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1,000만 가까운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 그 비싼 집을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수십 평대 아파트를 누가 사냐고. 여러분들이 사? 내가 사? 누가 사? 어디다 써? 이거 뉴라이트 교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거는. 아이고 우리 저 노예들 일 열심히 하나?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 빅5 첫 번째 한국사 국정화에서 이제 정점을 찍을 히릿! 자, 그렇게 뉴라이트 교과서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교학사 그때 당시의 지분을 교학사 당사의 납입자본군 지분이라고 하죠. 그때 기획재정부가 주식수가 16만 4,235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74%를. 왜? 이유가 없죠. 기획재정부가 왜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됐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교학사의 주식을 16만 4,235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1.74%.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거 이거 다 그 자료 링크 해놨습니다. 뭐 또 허위 자료 한다고 그래서 뉴커 토크박스 정치 게시판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위험성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교학 그저 뉴라이트 교과서 내용이랑 기사 나온 거랑 다 링크 해놨으니까 뭐 얘기 다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무성 그 대표의 그 윗분들의 그 조상들에 대한 친일 의혹,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독재자는 아시다시피 일왕에게 혈서로 견마 지로데스네 세가오이 그러면서 자기 그 손을 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견마지로 일왕에게 일왕의 개와 말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모시겠다. 뭐 그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남노당으로 또 점프해가지고 남노당이면 이 조선 빨갱이의 기본이라고 핵심 빨갱이 어부 빨갱이가 되겠죠. 조선 노동당 남노당에 또 이제 점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저 군에 잠입해가지고 폭동까지 일으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같은 친일했던 친구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무기징역으로 깎아주고 다시 이제 저기 이제 군대에서 쫓아냈는데 나중에 백의종군 세상에나 무슨 지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백의종군을 하셔가지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쿠데타까지 일으키셨어요. 아주 대단한 아주 뭐 정말 뭐 대단한 양반이죠. 그런 양반의 기록을 지우개로 빡빡빡 지워야 하니까 친일에도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견마지러러 이런 것들은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요. 남노당 조선 빨갱이 어부 빨갱이 지워야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응?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관련된 친일 그리고 군사정권 그럼 뭐 남노당 뭐 이런 거 관련된 분들 다 지워주려고 지금 이거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추진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추진력은 최고예요. 그냥 밀어붙여. 뭐 붙여 핸접 붙여 핸접 붙여 핸접. 이명박 4대강 대우나 아니라고 뻥쳤는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대우나라고 팍 터뜨리니까 박근혜 정부 바로 잘라버렸어. 하여튼 와 진짜 밀어붙이는 건 불도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식이야. 박정희나 전두환도 스승이 박정희니까 와 거의 밀어붙이는 게 박정희 불도저식이야. 아니 무슨 탱크식인데 무조건 그분 직접 만나봐야 되겠네. 저 해설위원 박해설위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데 좀. 이 누구야? 어떤 놈이 날까? 말이야. 이 교과서가 많으면 시험 공부하기 힘들어요. 애들 밥은 먹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국정교과서로 역사교과서라 한 권으로 만들었어. 나머지 시간은 노동을 해야 돼. 어디서 무슨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 이게 안 되겠구만. 여봐 임자 피카츄 몰라? 100만 볼트 맛 좀 봐야 되겠구만. 이건 몇십 년 동안 넌 편하게 지냈어. 안 되겠어. 땡크로 밀어버려. 이러다가 또 피카츄가 아주 뭐 상조과가 되겠네. 자 아무튼 이 피카츄와 탱크 얘기요. 다시 한번 이제 안 봤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시간이 벌써 49분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코너를 살립니다. 자 오늘 시사 빅5 빨리 해야 되겠네요. 히릿! 자 두 번째는 캣맘 벽돌 살인사건입니다. 자 아무리 미워도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람 집 없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명 캣맘을 살인한 사건인데요. 지금 뭐 그 500만 원 정도 건다고 하는데 그 살인자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뭐 나뭇가지 흔적으로 각도 계산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빅5 중에 하나는 경기도 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가운데 일명 캣맘을 혐오하는 인터넷상에서 캣맘 엿먹이는 방법. 그 뭐 이제 그 고양이 밥에다가 농약을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최근 2년 내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발생 당시 벽돌을 들고 다닌 사람, 피해자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 등을 찾기 위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고 하네요.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갈등이 마을마다 있어. 심지어 몇 달 전에 KBS 1TV에서 고양이를 부탁해. 여자 중에 이제 고양순이었는데, 이제 그 시아버지와 고양이에게 이제 사료를 주냐 안 주냐로 이제 다투는 갈등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미 해외에서 입증이 된 게 길고양이 애들한테 사료를 주면 쓰레기를 안 엎어요.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복지를 원하는 거죠, 고양이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끼였을 때 귀여울 때 기르다가 버린 거거든요, 결국은. 그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자연 상태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자라는 고양이는 거의 없어요, 숫자가. 왜? 이게 위생상으로 그냥 더러운 곳이나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들이 오래 못 살아요.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해주고 약도 주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관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새끼가 잘 자라는 거고, 야생에서는 사실상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오래 못 살아요, 대부분. 그리고 뭐 차에 이렇게 치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야생동물한테 당한다든가.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그 뭐 20만 마리 가깝다고는, 하여튼 이 길고양이들은 대부분 새끼 때 귀엽다고 애가 사달라고 해서 기르다가 커지면은 이제 중성화 수술도 해줘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발정도 나고 하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길거리에다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강아지에 대해서는 칩을 뭐 이렇게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전면 확대를 해야 돼요.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이렇게 비극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악한 인간은 정말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중형이고 거의 무기징역 이상, 사형까지 언도해야 될. 이건 사람이 밑에 있는 걸 알면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벽돌을. 얼마나 정말 이게 황당한 거겠어요, 죽음을 맞이해도. 그 아주머니는 벽돌 맞고 피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든 자라던 고양이들은 어떤 상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입장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제화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이 먼저 원인이 됐던 고양이나 개 키우고 버리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그냥 입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입을 좀 성형 수술 해줘가지고 저기 그 제주도 길이로 확장 공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널따라게 저 베란다 확장 공사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주둥이 확장 공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잔인한 인간들 때문에 아무튼 속상한 일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막 무슨 동성애자, 무슨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 비하하고 임신부들한테. 내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디 그 임신부 관련된 글이 있으니까 댓글에 식인종들이 보면 만두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임신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댓글에다가 야, 식인종이면 만두인데 뭐 이런 거죠. 예전에 뭐 5.18 희생자들 그 관을 가지고 무슨 택배 와서 이렇게 일베에서 드립한 것처럼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짓거리들은 정말 천벌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사 빅5 벌써 54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사건은 헤릿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입니다. 개벌은 못 준다고 윤일병을 잔인하게 성추행하고 폭행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악마 같은 존재인데요. 이번에는 교도소에서 아주 개짓거리를 땄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국방부와 군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맨날
예산 많이 따가지고 방산비리 저질러가지고 돈 받아 처먹으려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은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11일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아니 2월부터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는데 8월에서야 이런 씨를 발라먹을 수박을 드실 분들을 만나 아주 그냥 이게 인간이요? 아유 고양이 사료 3톤을 그냥 주둥이에다 넣어보려니까 아니 2월부터 가혹행위를 했는데 8월에서야 군 검찰에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고자 그를 독방에 이감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화장실에 무릎 꿇혀놓고 거기다가 소변을 봤다는 얘기예요. 제정신은 아니지. 그런 제정신을 일단 사람을 죽인 애를 거기다가 다른 그 사람하고 같이 수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그리고 그 다른 수감자 앞에서 자기의 그 뭔가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으로 빼가지고 좀 편하게 병원에서 수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국방부나 군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선거 기간에 댓글을 쓰지 않나. 지금 수십조의 군 예산을 다 방산비리로 헤쳐먹고도 책임자가 죄가 없다고 풀려나지 않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윤일병 사건이나 윤병장 사건, 그 유가족 관련자가 한 말이 명언이 있잖아요. 참으면 윤일병, 안 참으면 윤병장 된다고. 그쵸? 그 가혹행위나 왕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참고 풀어버리면 윤병장처럼 인생 다 말아먹는 거고,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하면 윤일병처럼 맞아 죽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수가 없네.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또 어떻게 우리 문창극 이 후보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소중한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이렇게 가혹행위나 당하고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행위예요. 이것들은 지옥을 보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창극이 형 흑백 영화처럼님 팝콘 20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황교안 현 총리도 한 말씀 하신다고 하네요. 먼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조치를 마련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반드시 추후에 자, 이번에는 이완구 전 총리께서 한 말씀. 저희 국방부가 맨날 짬만 먹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것이니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산비리 때문에 워낙
해먹느라 바쁩니다. 해 처먹느라 정신이 호미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장병들을 관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흑백영화처럼님과 함께 히릿! 갑자기 느닷없이 또 팝콘 1000개로 힘을 주시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코너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네. 자, 그러면서 사랑의 하트를 갑자기 느닷없이 2개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얼마나 벌을 받을 것인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그마에서 한 수십 년은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시사 빅5 네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까지 좀 얼추 맞았습니까? 자,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지 아까 힌트가 좀 들어갔습니다. 자, 뉴스까기 데일리 시사 빅5 오늘 네 번째 핫 이슈입니다. 히릿! 끝없는 방산 비리. 그대 국방 예산은 우리 밥. 예, 끝까지 헤쳐먹으려고 끝사랑이 아니라 끝비리예요.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딱지 계속 파는데 계속 나오면 흐뭇하시죠? 예, 근데 흐뭇 안 한 게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늘 또 1000억 원대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요. K9 자주포 100대. 이거는 좀 뭐 수출 임박인데. 하여튼 방산비리가 조사하면 계속 나와. 이번 또 1000억대가 나왔죠. 자, 옷 벗자마자 뭐 합참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군 수뇌부부터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눈먼 돈이야. 예. 자, 또 거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헬리콥터 KAI 수리온 개발 547억 원 부당이득. KII 정당한 대가라고 또 우기고 있어요. 우가우가. 감사원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 공개. 수리온 동력 전달 장치 국산화 실패. 예산 156억 원 낭비했다. 이름이 수리온이야. 왜 수리온인 줄 아세요? 수리하라고. 딱 나왔어. 헬리콥터가. 드드드드드. 수리해야 되겠네. 수리온. 예. 어려운 수리온. 예. 그래서 항상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리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시험시험 했는데도 547억 부당이득에다가 예산 156억 원 낭비에다가 아이고 뭐 자, 우리 유해진 해설위원 잘해 먹어. 이게 방산이야? 야무지게 잘해 먹. 아주 만제도에서 만세를 부를 만한. 자, 아무튼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방산비리가 지금 계속 마일리지로 누적되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서 아주 뭐 수십조를 넘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해참 총장부터 시작해서 합참 의장,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이번엔 좀 와일드캣이에요. 고양이야? 아니 헬기인데 왜 고양이야? 고양이가 날아다니나? 내가 다 해먹었다냥. 네. 구스0313님, 유신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최윤희 합동 참모본부 부의장의 부인 계좌를 추적 증거로 알려줬다. 최 의장이 7일 이임식으로 끝으로 퇴임하면 수사가 본격적이다. 다 재직 중이요. 예. 검찰 부인 등 주변 10여 명 계좌 추적, 해군 총장 재직 시에 부실 헬기 선정, 기소된 참모가 최 의장 지시 주장.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검찰하고 사법부 가면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그런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이제 군인이 아니에요. 전 이제
이제 성인식이야? 난 이제 군인이 아니에요. 나는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새누리당 정권에서 임명한 국회의원이든 무슨 그 스타든지 간에 바로 검찰이 조사하기 직전에 그만둬요. 정말 칼타임이야. 그렇잖아. 이번에 성폭행 의혹에 빠져있던 그 새누리당 의원도 바로 그냥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이 되더라고. 그건 자기 일 아니야. 우리 당 의원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자기들하고 밥 먹고 의원총회하고 뭐 골프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고 터지고 바로 보시면 우리 당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예요. 네. 구스 0313님 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국방부와 그리고 방산 비리 업체들과 정말 정말 환상적인 크로스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분들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도 해설위원 김연아 선수 경기를 중계했던 SBS 스포츠 캐스터죠. 좋아요. 자, 대한민국 좋습니다. 비리가 쩔어요. 벌써 수조원째죠? 아름답습니다. 대놓고 해먹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예술이죠. 금메달 기대됩니다. 자, 한국의 방산비리 라인이 살아있어요. 같이 해먹고 무죄죠. 좋습니다. 저렇게 해먹고도 너무 좋아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대놓고 해먹는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요. 좋습니다. 또 사면 받죠? 대한민국 금메달.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방산비리, 세계 방산비리 올림픽이 있다면 정말 금메달을 따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김은국 해설위원입니다. 방산비리. 비린내 나냐? 들이대. 뭐 많이 수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수인데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들이대. 나는 뭐 좀 없냐? 정몽준도 이제 비파 회장 못 나가는데 못 들이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빅5 한국사 국정화 캔만 벽돌살인 사건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그리고 끝없는 방산비리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 투데이 빅5 마지막입니다. 리턴 메리스.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끝났다고. 이제 끝인가요? 끝인가요? 우리 새우전 만든 후진국도 다 막았던 끝인가요? 보상도 안 해줘. 화장비도 지원 안 해줘. 끝인가요? 예. 얼마 전에 계속해서 벼르다가 했는데, 자, 이 메르스가 또 이게 또 이거 아까 기사 나왔다고 삭제됐나요? 이거 뭐지? 이거 오보인가요? 아까 기사 많이 났는데 기사가 내려갔어. 기사 어디 갔어 이거? 기사 이거 오보예요? 전화 잠시 받을 겁니다. 메르스가 1위인데 기사를 다 내렸어. 여기 다시 나왔네요. 기사가 갑자기 없어 깜짝 놀랐네요. 네. 마지막 메르스 환자 퇴원 11일 만에 다시 양성. 방역 비상. 음성이 양성되고 양성이 음성되고 접촉자 129명. 서프라이즈. 아이고야 대단하십니다. 자, 메르스 완치했다고 종식 선언하면서 11일 만에 다시 양성. 접촉자 129명 중 61명 격리 조치. 정부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 지랄하고 자빠졌죠. 그때 사망자가 몇 명이었죠? 삼성서울병원 또 격리 실패. 보건당국 추가 접촉자 역학조사. 메르스 공식 종료 선언 무기 연기. 저번에 했지 않나? 또 연기했다고 이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그냥. 나 진짜 못 살겠. 나 일부 길어지는데 이러면. 지금 40분인데 지금 안 되겠네요. 또 그분들 불러야 되겠네요. 그분들 부르기 싫었는데
아우, 나 그분들. 어디 갔어? 아저씨,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맷돌을 돌리다가 손잡이가 빠져. 그럼 일을 못하죠. 그걸 어이가 없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총리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메르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중동에서 걸리는 건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추워서 반팔 못 입잖아요. 아저씨, 골프채로 맞고 싶어요? 어이가 없네. 찬바람 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총리님, 죄는 짓고 살지 마세요. 아, 왜 총리님이 그러시잖아요. 메르스 종식 있다고. 죄는 짓고 살지 말자. 안 되노, 황정민이.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총리 아저씨.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사 좀 해야 되겠네. 자, 아무튼 메르스 끝났다고 지랄 연병하면서 난리 지랄 연병을 하더니 지금 저 120명 접촉. 지금 겨울 와요. 아저씨들 겨울 온다고 지금. 아, 어떡하면 좋아, 이 아저씨들. 겨울 오고 있는데 지금. 아니, 중동에 겨울도 없어. 거기는 선선해. 무조건 바람 불면 겨울이라고 그러지. 아휴, 내가 못 살겠네, 진짜로. 자, 오늘 개편된 뉴스까기 데일리였습니다. 뉴스까기 데일리는 매주 월, 화, 수, 목 매일매일 발생하는 인터넷 방송과 시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 시청자 의견을 받겠습니다. 자, 1부 끝내면서 뉴스 브리핑 끝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꿎은 역사 교과서 가지고 지랄하지 마시고 메르스나 잡으시죠. 애꿎은 역사책 가지고 지랄 연병하지 말고 국정교과서 만들어봐. 나 똥 닦고 다닌다, 내가 사서. 그걸로 애들이 뭘 배워? 내가 한국사 교과서 나오면 내가 저기 화장실에 붙여놓고 내가 아무리 치질 증상이 있더라도 나 똥 닦는다, 내가 아주 그냥. 자, 아무튼 현 정부와 관계자분들은 역사책 가지고 과거 덮기 전에 메르스나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의 시청자 의견에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매워서 맛있다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참고로 단골집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니 개수작을 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너는 메르스. 독일의 메르스 총리 상하옵소.